안녕하세요. 사주를 엄청 빠르고 엄청 쉽게 알려주는 채널 신기한 사주나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강입니다. 2강. 오늘 2강에서는 10간, 천간의 10가지 글자와 12지지, 지지의 12가지 글자를 배워보고 그 글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속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그 식간과 12지지를 알기 전에 오행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행. 그래서 간략하게 오행이 어떤 건지 조금 알아보고 식간과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오행이 무엇인가? 오행은 우리가 5가지 원소를 말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소들은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시에서 이 하늘의 기운, 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기운과 지질, 땅의 질을 이용을 해서 간지가 형성이 되고 이 간지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이런 학문이 명리학의 이제 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오행에는 나무, 불, 흙, 금, 물 이렇게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색깔은 목은 초록색, 불은 빨간색, 토는 노란색, 금은 하얀색, 수는 까만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날생자가 있습니다. 날생자. 이게 뭐냐면 목은 화를 살게 하고 화는 토를 살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불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땔감이 될 수 있죠. 나무를 땔감으로 떼어서 불을 크게 만들고 이 불은 또 흙을 따뜻하게 해서 토지를 좋게 만들죠. 그 흙을 좋게 만든다, 크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화가 화생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생금은 흙 속에 철광석이나 돌 이런 것들이 묻혀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거를 토생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생수는 금은 물을 살게 한다. 물 속에 우리가 돌도 있죠. 이 금이 쇠를 뜻하기도 하지만 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물 속에 있는 돌들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금생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생목은 나무에 물을 주어서 나무를 크게 키우는 이런, 수는 나무를 살게 한다. 그래서 수생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글자는 극. 이 극은 뭐냐면 나무는 흙을 극한다. 왜 그러냐면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서 흙에 토지를 빨아먹으니까 흙이 기운이 뺏기는 형태가 나죠. 그래서 목극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는 또 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극수다. 수는 불을 끄죠. 물은 불을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은 금을 녹이죠. 금의 힘을 빼내서 금을 녹여버리죠. 그래서 화극금. 금, 우리가 나무를 칠 때 칼이나 도끼, 톱 이런 걸로 나무를 깎아내거나 쳐내죠. 그렇기 때문에 금은 나무를 극한다. 이래서 금극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행은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간입니다. 십간이란 뭐냐? 천간의 10가지 글자를 십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간의 10가지 글자와 12지지의 이 12가지 글자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쓸 줄 모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글자다 라는 정도는 아셔야 내 사주를 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글자를 보면 각,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가지의 글자가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 초록색은 나무, 빨간색은 불, 노란색은 토, 하얀색은 금, 까만색은 물이라고 배웠죠. 오행에서 간목이다, 을목이다,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목화토금수 오행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과 양. 이 음과 양이 뭐냐? 간목은 플러스를 뜻해요. 양의 기운인 간목이다. 을목은 음의 기운, 병화는 양의 기운, 정화는 음의 기운, 무토는 양의 기운, 기토는 음의 기운, 경금은 양의 기운, 신금은 음의 기운, 임수는 양의 기운이고 계수는 음의 기운이다. 그리고 크다 작다라고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양의 기운인 간목은 큰 나무다. 을목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작은 나무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병화는 우리가 크니까 보통 태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정화는 작으니까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토도 크다, 그 다음에 기토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토는 약간 습이 없는 흙, 사막의 흙이다 이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습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금 크다. 경금은 우리가 금의 원석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재련되지 않는 금이다. 신금 작다. 신금은 재련된 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재련된 금이라는 건 칼날, 예리한 칼날이나 아니면 톱, 도끼 이런 거를 뜻합니다. 임수는 큽니다. 양기고 크기 때문에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개수는 음기고 작기 때문에 연못, 우물 약간 이런 느낌이다. 12지지는 12가지 띠를 의미하죠. 띠의 형성이 되어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나무의 기운은 임목과 묘목이 있고요. 불의 기운은 사화, 오화가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신금과 유금이 있고, 물의 기운은 해수와 자수가 있죠. 여기 사이사이에 토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왜 토들이 사이에 있냐면, 오방에서 토는 중앙을 뜻합니다. 오방이 뭐냐면 동서남북이 이 네 가지의 방향이 있죠. 여기 오방에서 중앙을 뜻하기 때문에 토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 그럼 이거는 계절에서도 환절기다, 토는 환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띠로 보면은 자는 쥐띠, 축은 소띠, 이는 호랑이띠, 묘는 토끼띠, 지는 용띠, 사는 뱀띠, 오는 말띠, 미는 양띠, 신은 원숭이띠, 유는 닭띠, 술은 개띠, 해는 돼지띠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자수, 축토, 인묘, 목, 진토, 사오화, 미토, 신유금, 오행은 여기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 이 12지지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축은 음이다. 이는 나무, 이게 간목과 같은 글자죠. 음은 묘목, 요거는 을목과 같은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되어 있는 토들은 무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되어 있는 토들은 기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의 이 사화는 병화, 오화는 정화랑 동일하고, 신금은 경금이랑 동일하고, 유금은 신금이랑 동일하다. 해수는 임수와 동일하고, 자수는 계수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것도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플러스는 크고 마이너스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화토금수에 대한 오행에는 이제 플러스 양기에 어떤 글자가 있냐, 간목과 임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양기에 화는 병화와 사화가 있어요. 그 다음 양기에 토는 무토, 진토, 술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기에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 다음 양기에 수는 임수와 해수가 있다. 이제 크다라는 걸 나타내고, 음기에 목은 을목과 묘목, 음기에 화는 정화와 오화, 음기에 토는 기토, 축토, 미토, 음기에 금은 신금과 유금이 있고, 음기에 수는 계수와 자수가 있다. 작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요렇게 외우면 됩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띠는 아까 전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절이죠. 이 목은 봄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는 여름을 뜻하고, 토는 아까 환절기를 뜻한다. 중앙이니까 환절기를 뜻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금은 가을을 뜻하고, 수는 겨울을 뜻한다. 오방 아까 전에 이제 그 방향 동서남북을 뜻하는데, 목은 동쪽, 왠지 동쪽인 느낌이 들죠. 나무 초록색 딱 보면, 그죠? 화는 남쪽, 왠지 불은 좀 남쪽이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왠지 불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는 중앙이다. 금은 서쪽, 왠지 좀 서늘하죠. 수는 북쪽, 추워 보입니다. 동남, 중앙, 서쪽, 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낼 때는 이 환절기들, 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임목과 묘목, 진토가 이 봄의 3개월을 가지고 간다. 사화, 오화, 미토가 여름의 3개월이다. 신금, 유금, 술토가 가을의 3개월이고, 해수, 자수, 축토 요게 겨울의 3개월을 나타낸다. 그래서 3, 6, 9, 12, 12달, 1년 12달이 되는 거죠. 생지는 계절에 시작하는 글자를 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임목, 사화,
신금, 해수 이렇게 계절을 시작하는, 이 계절이 시작한다라는 건 계절의 기운이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입춘이 인이고 입하가 사고 사화고 입추가 신금이고 입동이 해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지는 이 계절이 가장 왕성한 단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봄에서는 왕지가 묘목, 여름에서는 왕지가 오화, 가을에서는 왕지가 유금, 겨울에서는 왕지가 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지는 이미 계절의 기운, 이제 계절이 운동을 멈추고 약간 좀 죽음으로 들어가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절기들 있죠. 얘들이 사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토와 미토, 술토, 축토가 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오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색깔로 처음부터 표시를 해놨죠. 얘들이 오색이다. 청적, 황백, 흑의 색깔을 가진다. 오장은 5개의 장, 큰 장기 이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간의 상징을 하고, 화는 심장을 상징합니다. 왠지 좀 심장, 붉은 심장 같죠. 토는 비장을 상징하고, 금은 폐를 상징하고, 수는 신장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부가 있어요. 육부는 6가지의 인간의 이 장을 연결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 이 육부에는 목은 담이고, 화는 소장이란 명문을 뜻하고, 토는 위장, 금은 대장, 수는 방광을 뜻한다. 이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계속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동으로 이제 외워지실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체가 있어요. 오체는 오장의 기능과 연결된 인체의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는 갑상선과 근육, 피로회복 기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은 피곤해지죠.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은 피곤해진다. 자, 화는 혈액, 이 심장, 심혈관을 뜻합니다. 토는 기욱이라 그래서 살덩어리입니다. 실제로 이 토가 사주에 많으신 분들은 살이 좀 찔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금은 피부, 이 금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색이 하얗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피부가 좀 건조하거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수는 골수를 뜻합니다. 오관이라 그래서 5개의 감각기관입니다. 나무는 눈이에요. 눈. 그리고 손톱, 불은 설, 혀족, 얼굴색.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간이 불로 타고나거나 일지에 이 불을 깔고 있으면 말을 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혀를 타고났기 때문에. 토는 구, 입입니다. 입. 그래서 토가 많으신 분들이 구내염이나 이런 거에 좀 잘 걸리세요. 비는 코를 뜻하죠. 코. 그리고 털을 뜻한다. 이는 귀, 머리카락. 오기는 5가지 꺼리는 조건입니다. 5가지 꺼리는 조건. 풍은 바람, 열은 이제 덥다, 더울 열자. 서는 더울 서자입니다. 더울 서. 습은 습하다 이런 거를 뜻하고, 이 조는 말랐다, 말을 쪼, 말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은 춥다, 말 그대로 한기 이런 거 할 때 한. 오미는 5가지의 맛을 나타냅니다. 이 나무의 오미는 신맛, 불의 오미는 쓴맛, 토의 오미는 단맛, 금의 오미는 매운맛, 수의 오미는 짠맛이다. 오지는 5가지의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목의 기운인 사람들은 노가 됩니다. 노곤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화는 희,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할 수 있고, 토는 근심과 생각, 실제로 토가 많으신 분들이나 일간이 토이신 분들은 쓸데없는 좀 근심 걱정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비, 괴로움. 수는 공포다. 오상은 5가지의 덕목, 우리가 인의 신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은 이제 어질 인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좀 어질다. 예의가 바르고, 신이 우리가 이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토가 많거나 아니면은 토의 일간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이 신의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걸 싫어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 의는 의리 뭐 이런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의협심, 의리 이런 거. 지는 말 그대로 지혜, 지략, 뭐 똑똑하다, 머리
이런 거를 상징하죠. 병소는 타고난 약한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무는 머리신경계통. 그래서 이 보면은 간목이나 을목들이요 주의해야 되는 게 중풍입니다. 중풍이 나무에 바람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화는 가슴과 심혈관 혈액순환 기능을 뜻하고, 토는 척추와 유방 소화 기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금은 어깨하고 등 호흡기 기능 폐 이쪽이죠. 수는 허리랑 관절, 그 다음에 신진 대사 기능이다. 숫자로는 목은 3과 8이 좋은 숫자고, 그럼 만약에 목이 사주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핸드폰 번호나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여기에 38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 겁니다. 화는 27, 토는 5, 10, 금은 4, 9, 수는 1, 6 좋은 숫자다. 그다음 발음 음량 기읍 키읔이고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이응 히읗 시읒 지읒 치읒 미음 비읍 피읍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발음 음량이라 그래가지고 나무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름에 초성의 글자에 자음을 기읍이랑 키읔을 넣어주면 좋다. 그다음에 만약에 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읒 지읒 치읒을 초성에 넣어주면 좋은 겁니다. 12지지로 이제 시간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말 그대로 이제 시지죠. 시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왜 자시, 축시 뭐 이런 거 시계 들어보셨죠? 인시, 묘시 이런 거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요 그림을 앞으로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12신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 그림을 이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방향이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은. 시간은 2시간 단위로 점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시간 단위로 점프. 자시는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11시 30분, 밤 11시 30분, 그러니까 23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를 자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시는 우리가 시간이 두 개예요. 두 개. 조자시가 있고 야자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시는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고, 인시는 3시 30분부터 5시 30분이다. 묘시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 뭐 진시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시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열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쉽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시간 단위로 다음 시간으로 점프를 하고요. 자시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 조자시와 야자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우리가 하나만 외우셔도 나머지는 2시간 단위로 점프를 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내실 수 있죠. 크게 외울 건 없습니다. 지장간이다.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1강에서 잠시 지장간이 뭔지 이제 배워봤었죠. 이 지장간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장간은 지지 안에 암장,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 암장되어 있는 천간의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장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율 분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용사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인원용사를 많이 보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월율 분야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월율 분야에는 자수의 임수가 10이고 개수가 20이다 이렇게 나타나, 뒤에 숫자가 있으니까 헷갈리시죠. 자, 자수에 포함되어 있는 천간이 임수와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날짜입니다. 날짜. 임수로 가는 기간이 10일, 개수로 가는 기간이 2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다 근데 10일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임수를 지장간으로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일이 넘고 나머지 30일 미만으로 이렇게 있으면 개수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축은 개수로 9일, 신금으로 3일, 기토로 18일, 임목은 무토로 7일, 병화로 7일, 간목으로 16일, 묘목은 간목으로 10일, 을목으로 20일, 진토는 을목으로 9일, 개수로 3일, 무토로 18일이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의 글자와 날짜가 함께 있는 게 월율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월율 분야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묘목이니까 간목에 10일, 을목이 20일, 그 다음에 여기는 임목이니까 무토 7일, 병화 7일, 간목 16일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게 월율 분야다. 근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요 인원용사라는 거예요. 인원용사. 이 인원용사는 이 날짜가 다 빠져 있습니다. 날짜는 다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 보통 지장간이다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암장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강에서는 그거는 이제 뭐 1강에서 최대한 설명을 줄이기 위함이고, 사실은 만세력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 지장간이 뭐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그 우리가 사주팔자 밑에 보면은 이 지장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그 12신살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거기 위에 보시면은 있는 게 지장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인원용사라고 한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봤던 게 사주의 오행이 어떤 게 있는지, 십간의 10글자와 12지지의 12글자, 그 다음에 그 글자에 속해 있는 오방, 오미, 오체 뭐 이런 것들 다 배워봤었고, 그리고 지장간이 어떤 게 있는지, 월률 분야와 인원용사 이런 걸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행은 5가지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소다. 그러면은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할 때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식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건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마다 오행이 있고 음과 양이 존재하고 크고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2지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오행에 따르는 우리가 부수적인 띠나 절기, 오방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지, 왕지, 사지, 오세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2강에서는 우리가 오행과 식간의 10글자, 12지지의 12글자,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뭐 오방, 오미, 오체 이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 지장간, 이제 암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시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자료도 많이 만들고 최대한 이렇게 뭐 간략하게 특정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글자 22글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거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수고하셨고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